저는 왜 이 다섯 동물을 영화에서 선택했을까? 네. 되게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동물이 갖고 있는 각자의 특성들이 있는데 무적의 오인방이라서 강력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오인방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매달리기를 잘하고요. 그쵸.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용맹하고 재빠르고. 네, 재빠르고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죠. 이 감정이 없음이 포를 만나고 나서 또 변화되는 것도 또 관전 맞아요. 포인트가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뱀 같은 경우에는 길고 유연해서 침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에서 보시면 그 등불을 들고 나른다든지 이제 그 오인방을 실어서 나르는. 나르는 네. 역할. 그리고 이제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작고 재빠르고, 네, 그런 그럼에도 어떤 힘이 권법이- 엄청 세요. 힘이 되게 세요. 맞아요. 그런 어떤 전투가 가능한 네. 그 오인방을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적의 오인방도 굉장히 인상 깊지만 네. 사실 그 사부로 등장하는 두 인물 네.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네. 우구의 사부, 거북 네. 사부잖아요. 거북 사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여유 있고 네. 천천히 등장하고. 네. 근데 이 시프 사부가 네.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아, 어떤 네. 동물일까요? 저는 처음에 사막여우인 줄 알았어요. 그쵸. 네, 많은 사람들이 사막여우로 아직까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레서 팬더라는 동물이더라고요. 네. 혹시 어떠셨나요? 이 레서 팬더가 맡은 그 시프 사부의 목소리 더빙이 네. 더스틴 호프만이거든요. 이 더스틴 호프만한테 목소리 의뢰를 할 때, 네. 더빙을 맡길 때 레서 팬더가 멸종 위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맡는다라고 해서 맡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등장하는 동물들에게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영화인 거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영화에서 쿵푸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네. 팬더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팬더가 그 수많은 방해물을 만나죠. 용의 근데 전사를 보러. 방해물이 너무 네. 아플 때가 있어요. 막 보면서 네. 감정이입되고 너무 몸이 아프고 이럴 때가 네. 있는데 팬더라서 그것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네네. 좀 동의하시나요? 조금 동의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팬더가 그 포가 용의 전사를 구경하러 제이드 궁전에 가는 그 장면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되게 감독이 심도 깊게 다루기 위해서 조금 노력한 장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용의 전사를 보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수많은 실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네. 결국 눈을 떴을 때 그렇죠. 막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져서 결국 딱 눈을 떴을 때 네. 자기 앞에 우구웨이 사부의 손가락이 있었던 거. 이것이 조금 특별한 의미로 그 영화에서 다루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결국은 이제 용의 전사가 됐고 네. 그 레서 팬더 네. 시프 사부는 굉장히 거부하죠. 네, 쫓아내려고 정말 네. 많은 수를 쓰지만 또 이 팬더의 느긋하고 그 꿋꿋한 성격이 그 쫓겨나지 않고 거기를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